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발렌티노 팬에게 물어보면 로시라고 할 겁니다. 마르케스 팬에게 물어보면 루시라고 할 겁니다. 마르케스 팬에게 물어보면 93번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순수주의자에게 물어보면 분명 지아코모 아고스티니를 언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오늘 좀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의견, 감정, 편애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느낌으로 최고를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오직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순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최고 클래스 월드 챔피언 타이틀, 우승, 포디움, 그리고 순수한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죠. 500cc의 거친 시대부터 현재의 모토GP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숫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마법의 문제인가요? 통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데이터라고 써주세요. 위대함이 숫자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오토바이 세계를 심층 분석하는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적 논쟁을 파헤쳐 정의를 구현할 거니까요. 저희는 오직 최고 등급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125cc나 250cc 타이틀은 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압박감이 최고조일 때 지배했던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위 등급에서 우승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최고 등급에서 우승하는 것은 진정한 전설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위, 믹두한. 탑 버이브의 문을 여는 호주 선수는 라이딩 방식을 바꾼 선수입니다. 믹두한은 500cc에서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0. 하지만 그를 여기에 올린 것은 단순히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그의 효율성입니다. 그는 최고 등급에서 54승을 거뒀습니다. 로시 시대가 폭발하기 전 두한은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혼다 NSR 500이 야수 같았던 시절 그의 활약은 길들일 수 없는 존재였고 다른 어떤 선수라도 은퇴했을 만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탑 5의 기둥으로 만듭니다. 오른쪽 다리 골절로 거의 절단될 뻔했지만 그는 여전히 4개의 타이틀을 더 따냈습니다. 500cc에서 우승하려면 야수를 길들여야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선수죠. 그의 유산은 두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르케스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기준을 세웠으니까요. 다른 선수들이 따랐던 신체적, 정신적 기준을요. 4위는 지아코모 아고스티니입니다. 이제 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총 15개의 월드 타이틀 때문에 그를 1위로 꼽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최고 클래스만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아고스티니는 8개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500cc에서 68승을 거뒀죠. 그의 기록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분석해보면 그는 모든 선수가 경주에 참가하지 않던 시대에 경쟁했습니다.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그리드의 깊이가 현재와는 매우 달랐으며 시즌당 경주 수도 적었습니다. 순수한 데이터는 그를 4위로 내려놓게 합니다. 그는 여전히 절대적인 전설이며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준을 세운 선구자입니다. 세웠죠. 그는 최초의 위대한 지배자였고 모터사이클 경주를 프로 스포츠로 만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맥락에 맞춰 조정된 냉정한 수치와 경쟁 그리드에서의 승리 및 포디움 누적에 특별한 비중을 둔 이 순위에서는 그는 여기에 머뭅니다. 이제 포디움으로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경고 깃발을 꺼낼 만한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3위는 호르에입니다. 호르에. 완벽한 선수죠. 최고 클래스에서 월드 챔피언 타이틀 3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를 3위로 끌어올린 건 그의 엄청난 꾸준함과 최고의 기량입니다. 로렌조는 최고 클래스에서 68승을 거두며 아고스티니와 승수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훨씬 더 경쟁적인 그리드와 로시, 마르케스, 스토너, 페드로사 같은 라이벌들을 상대로 말이죠. 게다가 로시 시대 한가운데 야마하에서 타이틀을 획득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카티에서는 수년간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이탈리아 브랜드의 가뭄을 깨뜨렸죠. 그의 47번의 폴 포지션을 더하면 그는 자신의 감각과 세팅을 찾았을 때 완벽했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 무적이었죠.
통계적 효율성 면에서 로렌조는 더 오랜 경력을 가진 전설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즌당 승률은 가장 위대한 선수들과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2위는 마르크 마르케스입니다.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르크 마르케스는 최고 클래스에서 6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선수로 등극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말이죠. 왜 1위가 아닐까요? 그가 1위 선수보다 더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보다 승리 부문에서는 아직 정상에 한 발짝 못 미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토GP 또는 500cc에서 59승, 64번의 폴 포지션, 그리고 타이틀을 획득하는 능력은 그의 루키 시즌 1978년 케니 로버츠 이후 볼 수 없었던 일인데 그의 기록은 거의 외계인 수준입니다. 125cc와 모토2를 포함한 총 8개의 타이틀을 합산하면 그의 경력은 엄청나지만 이 누적 데이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려면 오랜 기간과 많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직 쌓아가고 있는 포디움 기록들, 경력을 망친 부상들 이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그의 지배력은 현대시대에서 가장 압도적이었고 그 공격성과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한계였죠. 1위, 발렌티노 로시. 자, 여기 있습니다.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고 클래스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은 가장 위에 나타나는 이름은 발렌티노 로시입니다. 최고 클래스에서 9개의 월드 타이틀을 이야기하죠. 최고 클래스의 하주첩스 1909회 포디움 이벤트 마치 비디오 게임 같은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순위에서 그를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하는 것은 그가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최고 수준에서 말이죠. 다른 선수들의 지배 기간이 6년 정도인 반면 로시는 세계의 다른 10년 동안 승리를 쌓았습니다. 500cc, 990cc, 800cc와 1000cc. 그는 2행정, 4행정 오토바이에 모두 적응했고 다른 타이어, 새 세대의 다른 라이벌들에게도 적응했습니다. 그는 추격자에서 도한을 쫓는 자에서 마르케스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수성은 통계적으로 오토바이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그의 115승을 모두 합산하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가는 능력은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올 때도 그에게 순수 데이터 분류에서 1위를 안겨줍니다. 엘리트 선수로서 누적된 성과 면에서는 그 누구도 그만큼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선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냉정한 순위를 보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통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마르크 마르케스가 은퇴할 때 그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미래라고 써주세요. 아고스티니가 영원한 1위라고 생각하시면 전설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솔직한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시죠? 채널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숫자들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자,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케이시 스토너는 어디 있죠? 앙헬 니에토는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이 최상위 5위에 없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존 서티스 같은 선수들, 2륜과 4륜 모두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유일한 선수죠. 그 누구도 반복하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아무도 반복하지 못할 업적입니다. 아니면 미키 에이로드, 총 9개의 타이틀과 그를 그렇게 만든 전설적인 용기까지. 아스팔트 안팎의 영웅으로 수년간 은퇴했다가 다시 서킷으로 돌아와 우승했죠. 500cc나 모토GP만 필터링하면 그들의 기록은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 역사에 미친 그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의 유산은 모든 오토바이에 오르는 라이더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을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타고난 재능을 가진 라이더입니다. 그 호주인은 아무도 못했던 두카티를 길들여 2007년 타이틀을 땄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더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오토바이로. 하지만 그의 최고 클래스 2번의 타이틀과 38번의 우승은 역사상 몇 안 되는 빛나는 업적이지만 이 역사적 누적 순위에서는
상위 5명을 제치기엔 역부족입니다. 스토너는 냉정한 데이터가 항상 최고의 성능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의 전성기에는 아마 역사상 그 누구도 그만큼 빨랐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토바이 위에서요. 최고는 단순히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논거입니다. 그 순간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코모 아고스티니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과 발렌티노 로시, 마르크 마르케스를 비교하며 스타일이나 라이벌 관계는 배제하고 그들의 기록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서는 모터사이클 월드 챔피언십의 공식 통계가 중요했으며 특히 최고 수준의 경쟁이 펼쳐지는 최상위 클래스에서 달성한 업적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경쟁 말이죠. 이 순위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역사상 최고의 라이더들을 분석해보면 역사는 달라지거나 적어도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토론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형의 위대함, 쇼의 가치, 서사적인 라이벌 관계, 사회적 맥락,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과 스포츠의 경계를 초월하는 능력까지 더한다면 이 순위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장 많이 이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든 사람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 팀인가요? 아니면 마법 팀인가요? 숫자와 마음을 섞을 수 있다면 당신의 탑5는 무엇일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시죠?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하고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시의 헬멧이 왜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물건인지 분석할 거니까요.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